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9일 밤 11시입니다.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한국이 아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중동산 원유를 엄청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다가 보니까 이 석유 소비량이 많습니다. 석유 소비량에서 세계 탑10에 듭니다. 그리고 석유 수입량으로 기준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 나라입니다. 1년에 10억 배럴 이상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억 배럴 이상 수입하는 원유 중에서 약 70%가 중동에서 수입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UAE, 카타르 등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70% 이상의 원유가 다 유조선을 싣고 옵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하지 않아요. 이 유조선이 어디를 지나느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북단은 이란이고 남쪽은 오만입니다. 아주 좁아요. 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저기 부산 대마도 해협보다 더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아주 치명적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도 70~80% 정도의 원유를 우리와 똑같이 중동에서 수입을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그런데 왜 그러면 중동 의존도가 이렇게 높으냐 하면은 이 수송비가 사기치입니다. 역시 원유는 탱커로 실어 나르는 게 사기치거든요. 그래서 중동 말고 다른 데서 수입하려고 해도 너무 수송 거리가 길고 수송비가 비싸니까 이게 중동 대체가 안 됩니다. 옛날부터 70년대부터 중동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란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작년부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함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함정을 보내라고 요구를 하고 일본에도 요구를 해왔는데 일본은 좋다 보내긴 보냈는데 우리는 이란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과 연합함대를 만드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내겠다 했는데 오늘 아베 수상이 독자적으로 호위함 한 척과 초계기 한 대 그리고 약 200명의 병력을 보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등 중동을 순방한다고 그럽니다. 똑같은 시간에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미국이 파병을 요청을 하는데 미국의 이해관계가 우리 이해관계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애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아덴만 해적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구축함 한 척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돌리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 하는데 아직도 희미한 한국의 태도와 일본의 신속한 파견 자위대 함정 파견 결정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는 계속 함정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면서 미국에 압박을 넣는다고 그래요. 아니, 미국이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중동 석유 의존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워낙 자체 생산, 셰일가스로 생산을 많이 하는 바람에 아니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한국을 위해서. 근데 이걸 압박이라고 하면 됩니까? 더구나 미국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유조선을 때렸다.
지금 불이 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 전운이 감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약 6개월 분의 기름을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중동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면은 기름을 다른 데로 빼내려면은 저 육로 수송을 해가지고 저 홍해 쪽으로 빼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량의 원유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미국과 손잡고, 미국과 손잡으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독자적으로 우리가 뭐 공군기 보낼 필요 없이 미국 함대가 제공하는 공군 정찰기와 서로 연동되니까 말이죠. 일본은 초계기까지 보냅니다. 우리는 초계기까지 보낼 필요 없어요. 미국과 합동작전을 하면은. 아마 강경호 장관의 뜻은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좋으니까 이란 눈치도 봐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본은요, 한국과 이란 관계보다는 훨씬 더 이란 관계가 돈독합니다. 일본은 외교적으로. 그래도 보내는 거예요. 다만 미국과 같이는 하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독자적으로 일본 유조선을 보호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 외교 안보 맡은 사람들의 기본적 생각이 지금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지 애매한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문재인, 정경두, 강경화 이런 사람들이 신경 쓰는 것은 한국인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이다. 이란이 또 김정은하고 가까우니까 이란 눈치 보고 김정은 눈치 보니까 이런 무책임한 안보 무임승차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동 석유 항로입니다. 제가 1982년 초에 쿠웨이트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조선을 탔습니다. 그때는 지금 스피드 같으면 15일 만에 올 수 있는데 그때는 국내에 기름이 많이 비축되어 있어 가지고 천천히 왔습니다. 한 달 걸렸어요. 쿠웨이트에서 배를 타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인도 남쪽으로 돌아 가지고 그 다음에 벵갈만을 지나 가지고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동진하에 이쪽으로 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동해 2호라는 배인데 아시아 상선의 배였습니다. 23만 톤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오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경험도 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노선, 이 항로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석유 항로입니다. 석유 항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왜 이 남중국 해에서 대결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항로를 미국은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 이 항로가 위협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흔들려 버린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통항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해 가지고 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한다.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를 갖다 붙여 가지고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만들어 가지고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 동진하에, 남진하에, 요새 남중국해라 그러죠. 일본 이쪽으로 이르는 이 항로를 보호하겠다는 게 바로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항로에 목숨을 메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만큼 중요한 게 이 항로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또 남의 일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안보나 외교를 책임진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지난 신년사에서 문재인 씨는 핵의 핵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핵화는커녕 김정은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안 해도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에게
돈과 물자를 갖다 줄 거냐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밝힌 적이 있는데 왜 지금 호르무즈 위기가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합니까? 김정은에게 혼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이거? 호르무즈 해협. 일본과 한국의, 일본의 신속한 대응, 한국의 미지근한 대응,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이 정권이 섬기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대한민국의 국군이나 대한민국의 이익, 즉 국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권이 아니고 오로지 김정은 한 사람의 행복,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사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파죠. 김일성 아들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문재인 정권이 이번 이란 사태에서 큰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까지 듭니다.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